청문 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이 이제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우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야당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미 임명이 되면 다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못 되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카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예. 국방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삼척 목선 관련 예.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그렇죠. 그렇다가 이번에 이함대 거짓 이제 예. 관련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격화되고 지난번에 또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야당이 보기에 그런 것이 나와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장관을 좀 겨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추가된 게요. 사실은 한동안 거의 지금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렇죠. 협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협상은 추경 푸는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 정도 합의만 했었지 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중간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참.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을 그런 건으로 해임하자고 뭐 건의안을 논의하자는 동 그것도 이틀이나 국회를 열어서 하자고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있고 딱 하루만 열어가지고 추경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일단은 그 해임 건의안 자체를 조금 국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쪽만도 아니고 지금 이제 교섭단체를 보자면은 여당을 빼놓고는 나머지 교섭단체 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쪽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19일에는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에 앞서서 추경을 표결에 붙이는 순서를 하도록 하고 중지안을 아마 제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지 않는데 저 제안으로는 한 내일쯤에는 민주당도 조금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해임되는 게 아니죠. 예. 국민 여론도 반영하면서 대통령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 건의안이니까. 예, 건의안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건의안이 정말 결의가 되려면은 동의가 되려면은 국회 최종적으로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297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자격 상실이 돼가지고 297명인데 그러면 149명이 적어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합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인데 그중에서 바른미래당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몇 분 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나머지 정당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대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이것도 보장하지 않아서 만약에 본회의를 무사하게 진행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은 초점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는 아마 추가로 민주당에서 새롭게 한번 좀 양보안을 생각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또 북한의 목선부터 시작해서 뭐 거짓 진술 위장 뭐 이런 거 또 자수 문제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 논의나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민주당으로서 보이기도 좀 난감할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하고 국정조사를 원래는 강조를 했었죠. 예.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국정조사까지 가느냐.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하면은 뭐 생중계되기도 하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리기도 하고 하면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니까 그다음에 증인들 쭉 불러 나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지금 당장이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방향이 좀 바뀐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냥 강행이 돼버리고 해임 건의안 국방장관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것도 그냥 뭐 논의 없이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민주당이 한다면 국회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6월 국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자면은요. 18일 그러니까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의 본회의 열자는 두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은 한국당은 그냥 19일도 무산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그 추경안 통과시키는 것인데 추경을 19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을지라도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재해 재난 쪽에 한정시키자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제기됐고요. 예.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로 3천억 정도가 지금 일본의 이제 보복 관련해서 그렇죠.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예.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우리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일 날에 정경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날 19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이인영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주장을 정치 공세형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아예 뭐 이렇게 비슷한 중재안이나 조정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나왔다시피 추경의 초점을 맞춰서 19일 날 본회의 통과시킬 때는 추경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수적으로도 사실 통과시키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 149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두 당이 합하고 다른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합세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두가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할까 해본다면은 상당히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예. 그동안은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좀 회담을 해야겠다. 뭔가 존재감을 좀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뭐 조건에 관계없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5당 대표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예. 어떤 생각을 갖고서 뭐든 좋으니 한번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일본의 그 통상 보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 이제 기자회견문에서 나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항상 그 아베의 예.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방문하기 직전에 뭐 5당하고 추가로 5+2에서 추가로 하자라고 해도 예. 안 받아들였었죠. 싫다 그랬죠. 예, 그때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뭔가 그 사과 비슷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미 이것은 조금 쟁점이 넘어갔죠, 사실은요. 예. 이미 그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구성 중에서 한쪽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중간 해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가장 일차적으로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대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식하고 상관없이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해찬 여당의 당 대표도 바로 호응을 했었고 네. 청와대도 호응하는 쪽이고요. 나머지 그 야 3당들도 같이 해서 여야 5당 회의가 날짜만 잡혀서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좀 이거 뭐 내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 다 취소해버려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 나머지 당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건 또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큰 소리는 이미 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건이 아니고 일본의 저런 엄청난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반도를 위협하는 새로운 노림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것들을 한꺼번에 싹 해결할 수도 있는 즐거운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는 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일본의 통상 보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당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오늘 뭐 4가지쯤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뭐 수상적인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나머지 여야 4당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는 얘기 한다면은 무슨 뭐 우선순위가 달라졌지 않냐라서 그 취지마저도 어긋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통상이 규제 관련에 대한 뭔가 초당적인 대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보고 다만 그동안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여당이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잘못했지 않냐는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도 그 지적하는 용어를 보니까요. 강한 용어를 쓴 게 아니라 아쉽다는 용어를 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자중질환 펼친다는 것을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오히려 저는 한국당 쪽에서는 이 시점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 확 껴안는 방식으로 해버린다면은 예. 문제를 푸는 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너무 심지어는 적폐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맞붙어 왔는 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문제는 꺼낼 계제는 당연히 아니니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일본의 통상 보복 관련돼서 초당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뭔가 확 예상과 다른 차원에서 끼얹는 뭔가 해법을 조금 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좀 소원했습니다. 예, 예. 국가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상대 국가에 의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을 싹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한 2, 3일 뒤에 있을 것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또 오늘 또 대수보 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해서 이러다가는 정말 오히려 일본이 큰 거 다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초당적인 뭔가 힘을 실어준다면은 외교에서 힘을 같이 받을 거고 일본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일본 측에서는 다른 견해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견해를 일본의 여론에 반영할 것인데 만약에 모아진다면은 외교 전략에서 도움이 되고 국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분위기로 싹 가려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막말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정미경 의원 최고위원 뭐 얘기하시군요. 배 한 척 가지고 겨우 이겼으면서라는 표현이고 거기다가 오늘 뭐 정영기 의원도 거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넘어가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했던 선조에 그리고 정경두 장관을 12척의 배만 남기고 조선수군의 배 전부 다가 파괴되도록 했던 원균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상당히 아픈 트라우마인데 세월호를 끝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저렇게 너무 깎아내리는 것도 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이게 변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는 논의들이 뭐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국당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른바 막말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후폭풍을 계속했는데 내부적으로 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바른 스타일이든 정비가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댓글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또 의도가 다른 쪽으로 뭐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을 무슨 폄훼하려고 했거나 마음 아프게 하려거나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처럼 걸려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한번 이것을 성찰하며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선조를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야당으로서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의병 나오고 할 때도 의병은 관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의병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발언이냐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야당의 공세용으로요. 여기다가 세월호까지 갔던 물론 댓글 인용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없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의 좀 격조 있는 정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